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자, HLB가 주가 4만원을 종가상으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유중 부담감이 또 오늘 같은 날에도 크게 이제 다른 주가 상승 흐름하고는 동조하지는 못했는데요. 자,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분위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개장 전에 CPI 지표들이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급락을 했는데요. 의외로 이제 이 시장이 개장하면서 반등을 좀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이런 부분들 영향을 받아서 오전까지 흐름이 이어졌는데, 미증시에서도 왜 반등했느냐 이걸 가지고 헤드라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테러블했다. 근데 시장은 좀 랠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월가에서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가장 수급상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숏 커버링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공매도가 이제 없는 주식을 빌려 가지고 먼저 팔고 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밑단에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이 숏커버링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월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등이 바닥에서 뭐 반등이라기보다는 수급상의 어떤 부분들이 지표와 연관되면서 좀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단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이번 주 실적 시즌에서 지금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도 3분기 관련되는 부분이 수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리세션 플래닝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 17% 드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왜 주식이 상당히 뭐 기록적인 이제 변동폭이 나왔어요. 제가 어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 2009년도에도 이제 6개월 동안 급락 이후 이제 바닥을 찍으면서 변동폭이 크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팔고자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이제 악재들 때문에 파는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좀 고점 대비해서는 지수로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매수세도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연관이 있으면서 조그만 어떤 호재에도 급등을 하고 조그만 악재에도 빠지는 이 수급상의 어떤 교란은 계속 이제 되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부분들이 금리단, 환율단, 실적단에도 계속,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정시 어떤 거래량 어떤 감소로 가격의 변동폭이 계속 이제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겠죠. 그래서 타임 투 바텀 피싱. 바텀 피싱은 이제 바닥권에서 주식을 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바텀 피싱의 시간이 뭐 되었냐, 주가가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여전히 이제 치열한 어떤 변동성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물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 관련되는 부분 헤비웨이트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또 다시 조금 소폭 좀 빠지고 있죠.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선물 같은 0.13, 이 다우 같은 다우는 0.2% 뭐 좀 강세 흐름이고요. S&P는 강보합세, 러셀 지수 같은 경우도 강보합세, 좀 혼조세 흐름이 선물에도 조금 나오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some investors think the Fed should disregard that hot inflation print,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내용을 보면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캐시우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에다가 오픈레터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제 금리단을 또 이제 뭐 지금 거의 99%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를 하는 아크 extend to open letter to the Fed 연준에다가 이 10월 달에 이제 관련되는 이제 내용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뭐 무리한 지금 연준의 지금 정책 관련되는 부분, 이 에러 관련되는 부분들이 디플레이션을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단을 급격하게 올리고 좀 뒤늦은
이 물가를 억제하기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지금 디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드리븐 관련되는 우리가 이제 심지어 몇몇 데이터까지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 이 캐시우드가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연준에 대한 어떤 날선 비판이 최근 월가에서도 뭐 제레미 시간이라든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아주 팽팽한 어떤 지금 금융가에서 놀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HLB는 이제 특별한 이제 기사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는데 NH투자증권이 이제 보통 이제 증권사가 이제 개인 고객 계좌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말 정도 되면 누가 잘했고 못했고 어떤 부분들의 어떤 분석 기사들이 나왔는데 NH투자증권의 개인 고객 계좌 265만 개를 이제 분석해서 평균적인 어떤 마이너스가 이제 작년 코스피 지수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빠진 것보다 더 빠졌다. 그만큼 이제 시장 하락기에서는 개인들이 뭐 어떤 종목을 택하든 성과가 나쁘다는 어떤 이야기들을 보이고요. 그래서 플러스 계좌인 고객이 한 7.7%다. 이거는 이제 뭐 꼭 이제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개인들이 시장이 좋아도 이제 전체 계좌를 보면 플러스 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95%는 대부분이 마이너스고 한 5% 정도만 플러스가 나는데 여기도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다만 이제 해외 쪽도 뭐 국내가 안 되면 해외로 뭐 갔던 분들도 뭐 미국 증시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이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국내보다 좀 덜 빠져 있지 마이너스는 뭐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뭐 이게 테마주 이런 것보다 나름 이제 대형주고 그 기관들의 리포터가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사도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갔던 그 고점을 앞으로는 뭐 거의 보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직전 가격으로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회사는 이제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 밑단에서는 뭐 다시 한번 향후에 뭐 보실만 하는데요. 그 과거의 어떤 고점으로 가기 어려운 어떤 지점으로 가 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에 뭐 NFT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수익성 게임 관련되는 부분으로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이제 평단가하고 현재 단가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흐름 거의 뭐 대부분이 뭐 반토막이 뭐 기본이고요. 나름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보유 고객 수가 한 뭐 19,000명인데 이제 평단가가 한 4만원대 중반이다. 보통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뭐 카톡방에도 평단가 물어보면 5만원대, 6만원대, 7만원대 이런 분들도 많은데 사실 HLB는 4만원 이상에서 뭔가 이렇게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유가 돼 있는 분들은 수익 내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정효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HLB는 뭐 자기가 4만원 윗단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매매를 좀 잘못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장기 투자자들은 한 3만원대 뭐 이런 가격들이 아니시면 장기적인 어떤 들고 가는 것도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단가가 높으면 항상 이제 좀 수익권이 오면 매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드렸죠. 작년 9월달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5월달에도 주가가 이제 올라왔을 때 매도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제 이런 문의가 많아서 이번 이제 주가가 그 에스마화폐로 올라올 때는 제가 계속 이제 올라오는 중에 한 5만원 정도를 부근해 가지고 계속 이제 분할 매도 이야기들도 아예 그냥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한 80% 정도는 현금화를 해놓고 지금 한 20% 정도만 이제 향후에 보고 있고 장기적인 어떤 HLB가 결국 이제 NDA 신청이라든지 허가 어떤 사항들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고요. 그 다음에 좀 늦어지면 2024년도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고 그 기대감 때문에 나오는데 이 유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간에 지금 껴 있기 때문에 이걸 압도할 만한 재료로 주가가 올라갔으면 사실 9월 달에 이제 에스모학회에서 6월 달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아스코에서 선양남성 관련되는 부분이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내려갔듯이 이번에도 에스모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내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이 시장 대비해서도 내려간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 유증 관련되는 어떤 기준가라든지 12월 이후에는 유증의 어떤 물량들이 또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증을 하게 되면 보통 대규모 유증을 하면 6개월 정도 주가가 잘 안 갑니다. 이걸 압도할 만한 재료의 어떤 부분을 반응하느냐 안 하냐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 결국 이제 주가가 5만원대를 유지 못하고 내려와서 다시 4만원이면 이러한 흐름들을 이제 계속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HLB 투자자분들은 좀 알고서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정권 NH투자증권입니다만 개인들의 어떤 평단가가 이런 요 가격대에 계신 분들도 많고 뭐 5만원대 그 다음에 뭐 작년에 못 파신 분들 뭐 과거에 그래서 고점에 진짜 올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어떤 상태이고 그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다면 뭐 내년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이제 장기적인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어떤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산 10억 이상의 투자자 어떤 상위 종목에도 보면 대부분 뭐 마이너스죠. 지금 뭐 플러스 돼 있는 종목들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이제 보유 종목일 때 평균 단가하고 이제 목표 주가가 이렇게 산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관들의 이제 목표 주가들도 뭐 주가가 떨어지면 기관들이 이제 계속 그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까에 따라서 주가가 뭐 시장도 빠지고 금리도 올라가고 실적도 하향되면 이 목표가를 다 낮춰버리죠. 정권사 목표 주가 평균이 뭐 올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다 10만원 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목표 주가 평균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보다 훨씬 낮은 데도 있죠. 뭐 6만원대도 있고 카카오는 뭐 평균 주가가 10만원이지만 낮은 데는 뭐 한 5만원대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 종목마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가 정권사도 낮아진다는 거, 그리고 올라갈 때는 한없이 또 이제 정권사 목표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뭐 고무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관들의 어떤 목표 주가 이 부분을 상당히 고정적인 게 아니라 유동성 있게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살피셔야 됩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이제 또 이제 뭐 그 미증시에서 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제보다는 중요도 좀 낮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놔두고요. 자, HLB는 시장이 오늘 좀 많이 올라왔는데 큰 흐름은 없었죠. 한 2% 올라갔고 이 HLB 테라피틱스가 빠지는 거 보면 사실 이제 10월 달에 그 간암 관련되는 프리 NDA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일단 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노믹의 이제 그 교모세포종 관련 탑라인이 나오질 않잖아요. 보통 이제 이야기 나오면 10월 초인데 지금 이제 10월 중순으로 가는데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미노믹이 빠지는 것들은 이런 부분이라 봐야 됩니다. HLB 테라피틱스를 보면 이미노믹 테라피틱스의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결과가 이제 안 나오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HLB도 재료 반영이 나와야 그나마 이제 주가가 조금 양봉 나오고 좀 유지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유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이 부분인데 이걸 압도할 만한 이야기들이 이제 선양남성항의 NDA 신청 연내 혁신치료제는 이제 60일 이내 결과가 나오니까 이 부분과 이제 간암 관련된 NDA 신청과 이제 결과 기다리는 요 기간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오늘 굉장히 좀 뭐 나름 다른 어떤 바이오주에서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큰 흐름이 좀 없었죠. 거래량도 작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4만원대는 회복되었습니다만 다음 주까지 이제 회복, 그러니까 지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면서 45,000원대의 어떤 회복들을
어떻게 좀 하는지 거래량이 나오면서 아니면 이제 4만 원대 정도를 다음 주에도 만약에 회복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수급상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좀 샀습니다만 장중에 최근에 이제 수급상의 흐름을 보면 이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 쪽은 어제 좀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매도였죠. 그러니까 수급상이 오늘은 좀 안 좋았고 시장 대비해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였고 시간에도 보면 또 한 150 빠져서 지금 라운드 넘버 가격 이 가격에서 양봉이 이제 형성이 안 되면 이제 플랫형 조정이긴 합니다만 좀 유중 관련된 압박 부담감을 주가가 계속 이제 느끼면서 호재의 어떤 반영도가 지금 떨어지는 어떤 흐름이니까 이 부분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4만 원대 지지가 되어서 이 45,000원 가는 행보를 보여야 지금 여기 어떤 플랫형 지금 거의 1주, 2주, 3주, 4주 한 6주 정도의 흐름들로 이 플랫형 흐름으로 지금 조정의 흐름들을 계속 이제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냐 아니면 오히려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돼서 좀 더 내려가느냐 요 어떤 갈림을 다음 주에도 이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